평안한 주말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큰 소식은 나오지 않았고 작은 소식들 이모저모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리플사와 유튜브 간의 법정 소송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리플사가 유튜브를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날뛰는데 이것을 방조한 혐의로 고소를 했죠. 유튜브 측은 바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캐머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으나 이번에 다시 리플사가 어디서 유튜브는 거짓 부렁이냐며 지난 화요일 유튜브를 압박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사는 주장하기를 리플사가 그동안에 무려 350여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측에 리플사의 이름을 걸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를 좀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유튜브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플사는 이러한 사기 집단들의 행각 때문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XRP 피해액이 발생을 했고 회사의 명성에도 흠이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편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리플사뿐만이 아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와 구글 애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비탈릭 이용해가지고 사기 광고를 유튜브에서 제공을 했었죠. 그런 광고를 수락하는 것은 구글 애드였을 테고 저도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한동안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최근에는 그래도 좀 수그러든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들 상대로 횡포도 좀 심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사기꾼들이 판치는 데 있어서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리플사 쪽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사 측에서는 만약에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 보상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데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특이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리플사가 갑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XRP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정보의 근원지는 한때는 리플사의 열렬한 매니아였다가 지금은 리플사를 공격하고 스텔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티파니 헤이든이라는 이분 여성분 계시죠? 이 관심을 받는데 극에 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위주로 토론을 시작할까를 항상 연구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리플사가 갑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XRP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전까지 리플사가 XRP 증권 문제 때문에 XRP 관련된 홍보를 피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XRP 관련된 증권 문제에 업데이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는 항상 XRP가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위한 코인이라 선전을 해왔는데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그렇게 영리한 행동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리플사가 돈은 많지만은 XRP 레저를 지원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XRP 레저 같은 경우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의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비방을 하게 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스텔라를 좋아한다라고 선언을 했으면은 스텔라 쪽에 열심히 신경을 쓰면 될 텐데 아직까지도 XRP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 관심이 고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XRP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웃픈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XRP 레저관에 가지고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리플사가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악에 바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리플사가 어째서 갑자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XRP를 홍보를 하는가, 그 점 자체는 좀 신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말 어쩌면은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인가?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전에 이 도지코인이 소셜미디어에 홍보가 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서 XRP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멤버 레스 오브 케나만 씨가 이야기합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그들의 지속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의 송금 앱이라고 볼 수 있는 NBK 다이렉트 레밋은 리플사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NBK와 NBK 은행 외에 다른 여러 은행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앞으로 요르단과 이집트 등으로 확대한 후 인도와 레바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리플사를 묘사하기를 리플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쿠웨이트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자동화된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서 쿠웨이트의 은행들과 쿠웨이트의 법정화폐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어음 교환소라고 나오는데요. 사용된 단어의 뜻은 청산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청산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점이 흥미롭다라고 이 사람은, 이 커뮤니티 멤버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작성이 되었으나 업로드 및 공개는 최근에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1년 전이니까 지금쯤이면 더욱더 많은 발전과 사업 확장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 및 소식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리플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던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지 최근 업데이트들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럽의 송금업체 아지모죠. 아지모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ODL을 통해서 국제송금 과정에서 비용과 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가 있었으며 우리의 고객들은 이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아지모 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머니그램도 초반에 이 ODL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ODL을 가동 중인 아지모에 관련된 업데이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지모가 이번에 중국 쪽의 지불업계 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알리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지모는 최근에 그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아지모가 알리페이랑 협력을 해서 유럽과 영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데 아지모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돈을 바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지모 계정과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의 알리페이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유럽의 여러가지 종류의 화폐들을 지원하는 아지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쪽에 돈을 보낼 때 앞으로는 아지모를 통해서 보다 쉽게 중국 쪽으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리플사를 좋게 봐주는 파트너들의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머니그램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머니그램이 이번에는 송금 15억 달러 시장으로 발을 넓힌다라는 정보인데요. 이 새로운 시장은 바로 우간다라고 합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케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송금 시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머니그램 측은 이러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우간다의 가장 큰 상업은행인 센테네리 뱅크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시민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주 노동자로 일하면서 우간다로 돈을 송금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만 해도 15만 명 정도가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리플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리플넷 및 리플넷 멤버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니그램이나 아지모같이 이미 ODL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들의 ODL이 개설되게 된다면은 거리낌 없이 바로 ODL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마련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리플사의 파트너십,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가 전에는 줄기차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은행이나 새로운 회사가 리플넷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전에는 리플사 측에서 일주일에 한 두세 군데씩 계속해서 리플넷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파트너십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거 뭐 잘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들을 이제 한두 번씩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일부러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리플넷에 가입하는 회사 및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서인지 혹은 없어서인지 그 전에는 신나게 발표를 시시각각 해주다가 최근에 좀 조용하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네요. 자, 부디 아무 일 없이 네트워크가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짧은 소식들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어 네트워크 관련된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조용한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에 큰 건 하나 터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수요일 준비로 분주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짧은 소식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들을만 했다 싶으시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